50대부터는 신용카드 잘 나야 됩니다. 자동차도 할부해야만 된다면 안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빚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자제력이 생기나요? 술, 담배 건강에 안 좋은 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런데 자제가 잘 안 되죠. 저도 술, 담배만 안 했어도 한 200살까지는 살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술, 담배 없었으면 뭔 재미로 살았을까요? 다들 미라클 모닝에 몸에 좋은 것만 드시나요? 그런데 안 그러죠? 아니 못 그러죠. 평생 그렇게 절제하며 사셨다면 노후가 무슨 걱정이겠나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못했고 그래서 노후 대비가 안 된 거고요. 그렇다고 절제된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품종으로 사육되는 가축은 아니잖아요. 노후 대비가 안 된 분일수록 신용카드 자르고요. 카푸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나마 젊었을 땐 몸이라도 건강하니까 빚이 생겨도 멀쩡한 몸으로 일하면서 갚으면 됐지만 40대만 돼도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죠. 50대 이후부터는 병원비도 고정비로 빼야 돼요. 저는 억울한 게 테니스도 안 치고 골프도 안 치는데 아니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로 1년에 몇 달씩은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이거 체해 충격파 치료한다고 병원비도 많이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할부 돌려막기 마스터 찍고 마통 신용대출 풀로 땡긴 후 카드론 간판 깨러 가다가 기사회생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텐 금융 공부해야 된다, 재테크 공부해야 된다, 돈 관리 잘해야 된다 잔소리하고 다니는 머니 트레이너 호소인 중년 자영업자 그다남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치도 안 부리며 살았다고 생각하고 뭘 사든 가성비 생각해서 소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돈 다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20년, 30년 직장생활 꾸준히 해서 국민연금 따박따박 강제적으로 내고 세액공제 받는다고 연금저축도 따박따박 내가며 은퇴를 앞둔 친구놈들이 제일 부러워요. 연금이랑 퇴직금이 차곡차곡 야무지게 쌓여있을 거잖아요. 물론 능력자 50대, 60대 선배님도 계시겠지만요. 대부분은 40대에 소득의 피크를 찍고 50대부터는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회사 같은 경우 40대 후반만 돼도 책상 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빵빵하게 받고 나오면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40 꺾이고부터 몸도 훅 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나름 잔병치레 없이 살아왔는데 40대부터는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서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전 자영업을 하다 보니 골프도 안 치고 테니스도 안 치는데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를 달고 삽니다. 이거 도지면 엄청 아파요. 의사 선생님도 한다는 소리가 팔꿈치 쓰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면 팔꿈치 안 쓸 수 있나요?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몇 달 동안 병원 다녀야 되는데 너무 괴롭죠.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게 연식이 좀 되니 보증 수리 기간도 끝났고요.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하니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풀악셀 밟아도 예전만큼 잘 나가지도 않고요. 연비도 안 나오고요. 제가 주 72시간 좆뱅이 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하기는 불가능하겠다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 유지비는 늘어났는데 소득은 줄어드니 참 우울한 상황인 거죠. 우리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미 노후 준비 잘하신 분들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고요. 미래의 나에게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두둑하게 뭘 챙겨주지는 못해도 갚아야 되는 빚은 없애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빚만 없어도 어째어째 살아는 지잖아요. 미래의 나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해 전 3가지를 실천할 건데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잘라버리기입니다. 신용카드가 이것저것 혜택도 많고 잘 쓰고 잘 갚으면 신용관리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뭐 그거야 30대, 40대 때나 그렇게 하시고요. 50대 때부턴 그딴 혜택 다 개나 져버려야 된다고 봐요. 혜택이라고 해봤자 무이자 할부니 얼마 이상 사용하면 얼마 페이백이니 이런 건데요. 저놈의 혜택 받으려고 쓸데없이 더 썼던 것 같아요. 이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 소비 패턴 자체가 일단 쓰고 다음 달에 갚는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일단 긁어놓고 다음 달 카드 명세서 나오면 깜놀하고 말이죠. 그런데 또 허무한 건 총 사용 금액은 큰데 세부 내용을 보면 다 자잘자잘한 것들이더라고요. 차라리 대단한 걸 사서 카드값이 많이 나왔더라면 남는 거라도 있을 텐데요. 비겁한 변명이지만 전 지금 당장은 모든 카드를 못 자릅니다. 요즘 매출이 저조한 상태라서 계좌에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넣어놓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장사가 안 돼도 희한하게 재료값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전 서서히 신용카드를 없애고 있고 사용 금액도 줄이고 있습니다. 둘째가 자동차 할부로 안 사기입니다. 일시불로 살 능력이 안 되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저의 의지거든요. 자동차가 참 요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 3대의 자동차를 샀는데요. 마지막 자동차는 지금 바꾼 지 4년 됐는데 내년 4월에 드디어 할부가 끝나네요.
사실 세 번째 자동차는 전 바꾸기 싫었는데 와이프가 강하게 주장해서 바꿨어요. 전 나이 먹으니 이제 운전하기도 귀찮고 자동차에도 별 관심이 없는 애견남이 됐는데요. 와이프는 나이 먹더니 테토녀가 됐어요.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전하면서 욕도 잘하고요. 전 여태껏 하이빔 쏴본 적도 없는데 하이빔도 잘 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자동차 15년 탄다고 약속했으니 지키겠죠. 말이 샜는데 어쨌든 지금이야 둘 다 조뱅이 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 잘 갚고 있지만 소득이 점점 줄어들면 그거 감당 안 되거든요. 게다가 자동차야말로 등급을 하향시켜서 못 사는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차보단 더 비싼 거로 사야 되잖아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더 비싼 걸 사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돈 없으면 안 사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 은퇴할 때 되면 갑자기 자기 연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내 계좌에 여유가 있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껏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로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감성적으로 돼서 난 지금껏 희생만 하며 살아왔어. 나 이런 차 탈 자격 있어. 라면서요. 아무튼 50대 이후 할부로 자동차 지르면 인생 후반전 난이도 확 올라가니까 우리 모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인드적인 건데요. 내 인생에 파이어는 없다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이야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회사에 묶여있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시지만요. 인생 후반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디 소속돼서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정을 주거든요. 왜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치매가 생긴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꼭 주 5일 풀타임을 일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반타임씩이라든지 아니면 주 3일이라든지 어디든 소속돼서 규칙적으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냉장고 파먹기 하듯 줄어드는 계좌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씩이나마 소득이 들어오니까 마음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라가는 계좌만 보고 있으면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오래 살려면 평생 조금씩이라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더라도 빚만 없다면 살아는 집니다. 다들 각자 은퇴 후 로망이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고급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시고 럭셔리한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그런 로망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요. 그거 못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픈데 이것저것 대출이다 할부다 무조건 나갈 돈이 있다면 어쩝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 되겠죠. 어찌저찌 버티다가 몇 달 밀리기라도 해봐요. 그럼 더 지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답한 질문 중에 하나는요. 은퇴하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나요? 인데요. 그건 너만 알죠. 네 소비가 어떤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만약 남이 부러워할 만한 비싼 것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행복을 느끼시는 성격이라면 생활비 많이 들어갑니다. 전 요즘 들어 크게 느끼는 게 행복, 만족에 대한 역치가 낮은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엄청 좋은 차예요. 진짜 이방면 천재들은 기름 안 넣고 물만 넣어도 달릴 수 있는 차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행복과 만족의 역치가 높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 속초에 여행을 갔을 때 남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만 국내 여행이라고 불행해할 겁니다. 이미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차는 똥차라고 불행해하고요. 나는 왜 명품 시계를 못 차냐며 불행해할 겁니다. 역치가 낮은 사람은 그 반대겠죠. 여건상 여행을 못 가더라도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넷플릭스 보며 치맥 한 잔에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가끔씩 친구들과 만나 냉삼에 소주 마셔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남의 눈도 신경 안 쓰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고요. 지질이 궁상 떠는 거랑 이거랑은 완전 다른 건데요. 명품 사고 싶어 죽겠는데 오마카세 먹고 싶어 죽겠는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애초에 갖고 싶은 게 그리 비싼 게 아닌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 친구는 개사긴 게 돈도 웬만큼 벌거든요. 소위 브랜드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 늘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요.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해서 옷태도 남달라요. 하는 소비가 동네 헬스장, 집에서 넷플릭스 또는 게임 뭐 이런 거예요. 요즘은 제 롤모델이거든요. 멋있어 보이지 않았다면 안 따라 하겠죠. 그런데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은퇴 후 한 달 생활비와 행복, 만족에 대한 역치가 높은 사람의 한 달 생활비는 당연히 차이가 크겠죠. 그런데 가장 불행한 건 행복, 만족에 대한 역치는 높은데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다면 너무 불행한 거죠. 행복에 대한 역치라는 게 낮추라고 말한다고 낮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빚만 없으면 정말 어떻게든 살 수 있고 또 희망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노후 준비 어떻게 하면 덜 힘들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이미 은퇴하신 선배님이시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함께 공유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켜고 냉삼에 소주 한잔 하면서 소통 방송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